이젠 기억하는 이가 없는 먼 옛날, 제국 카마보르의 왕 비에고가 평민 재봉사 이졸데와 사랑에 빠지면서 모든 게 시작됐다. 사랑은 위대했지만 사랑에 빠진 비에고는 어리석었다. 한 여인의 남자로는 완벽했지만 한 제국의 왕으로서는 한없이 부족했다. 제국에 헌신하는 신하든 제국을 노리는 외세든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한심한 왕 비에고에게 향할 자객의 단검은 이졸데를 스치고 말았고 끝내 비에고의 세상은 빛을 잃고 말았다. 축복의 빛 군도는 생명의 힘이 넘치는 곳이었다. 그곳에 모여든 필멸자들은 자신들을 빛의 감시자로 부르며 결사단을 결성했고 그들의 사명은 룬트라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수호하는 것이었다. 봉인된 어둠을 복원하는 일은 매우 위험했기에 가장 성실했던 결사단 일원 스레쉬가 맡았고 교단원 요릭은 가장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 세상의 빛을 수호하는 빛의 감시단이었지만 빛을 잃은 비에고를 막아낼 순 없었다. 어둠에 잡아먹힌 스레쉬의 도움을 받아 결사단들을 학살한 비에고는 이졸데를 생명의 샘으로 옮길 수 있었다. 하지만 망령으로 부활한 이졸데는 비에고를 그의 검으로 찔렀다. 샘물과 검에 깃든 고대 마력의 여파로 끔찍한 검은 안개가 군도를 점령했다. 그 안개에 닿은 생명체는 모두 언데드로 변해버렸고 훗날 대몰락이라 불리는 검은 안개의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사건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결사단의 사명을 이어받아 지금까지도 빛의 감시단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세나 또한 빛의 감시자였는데 자신을 따라다니는 검은 안개의 저주로 스승을 잃게 된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스승이 죽었다고 죄책감을 안고 살게 되었지만 그의 아들 루시안을 만나 위안을 얻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고 사랑했다. 하지만 망령으로 다시 태어난 스레쉬가 세나의 영혼을 가져갔다. 분노한 루시안의 복수로 영혼이 담긴 랜턴이 부서졌고 그 안에 있던 세나가 랜턴 속에 있는 영혼들을 지닌 채 부활했다. 영혼으로부터 진실을 엿본 세나는 몰락한 왕 비에고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기에 새로운 빛의 감시자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감시단 본부에서 그웬이라는 생명이 깃든 인형을 만나는데 그녀는 신비한 힘으로 망령들을 잘라냈다. 그렇게 감시단의 일원이 된 그웬과 함께 감시자들은 루시안의 고향 데마시아로 향했다. 그곳에서 악마 사냥꾼 베인을 만났고 그녀와 함께 비에고와 대적했지만 몰락한 슈바나의 방해로 그가 유물을 가져가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다. 베인은 감시단으로 들어와 앞으로도 함께 싸우겠다 말했는데 감시단에서도 그녀를 위한 유물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다음 목적지는 녹서스. 하지만 이미 그곳은 비에고에게 점령당한 후였다. 감시단들은 수많은 언데드로부터 당할 뻔했지만 리븐의 도움을 받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모데카이저 동상 아래 불멸의 요새로 향하는 통로에서 비에고에게 대적했다. 몰락한 왕은 자신이 유물을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다. 유물 속에 있는 이졸데의 영혼을 모으기 위함이라고. 그 말을 끝으로 비에고는 검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고향 녹서스에서도 도망자 신세가 된 리브는 과거 자신이 저지른 전쟁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감시단에 들어와 함께 싸우기로 했다. 그녀가 지닌 유물 무기는 그녀의 죄를 잊지 않겠다는 듯이 빛나고 있었다. 혹한의 땅 프릴로드에 도착한 감시자들은 비에고의 조력자 백스와 미치광이 전사 올라프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다. 올라프는 죽음에 대한 의지만큼이나 강력한 전사였지만 그림자를 다루는 백스에게는 이길 수가 없었다. 감시자들은 올라프와 함께 그녀를 쫓아갔지만 백스는 그들을 그림자로 속박시키고 유물을 챙겨 도망쳤다. 이번에도 영광스러운 죽음을 얻지 못해 절망한 올라프는 죽음을 건 전투를 위해 감시단에 들어왔다. 감시자들은 곧바로 아이오니아로 향했다. 그곳의 지도자 카르마는 비에고가 찾는 유물을 지키고 있었고 그런 그녀를 지키는 어린 여장군 이렐리아가 있었다. 그녀는 동료들을 학살한 녹서스의 여장군 리븐과 함께하는 것이 불쾌했지만 강력한 적을 처단하기 위해 감시자들과 손을 잡았다. 하지만 지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몰락해버린 카르마가 비에고에게 유물을 바치고 말았다. 카르마도 유물도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이렐리아는 감시단으로서 몰락한 왕을 처단하기 위해 함께하기로 했다. 그녀의 화려한 춤사위와 함께 유물 칼날들이 춤추고 있었다. 수많은 전설들이 있는 곳 타군산. 감시자들은 타군산을 향해 다가오는 헤로잉을 막기 위해 정상으로 달려갔다. 달의 성에 다이애나의 안내를 받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전쟁의 성의를 다루는 아트레우스가 비에고에게 패배하여 쓰러진 뒤였다. 비에고는 아트레우스 안에 있는 성의 판테온을 되살렸고 비록 몰락하지 않아 왕을 따르진 않았지만 성의의 격을 잃은 판테온은 오직 파괴만을 행하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다이애나와 감시자들은 판테온을 피해 동굴로 도망쳤고 공포감에 물든 다이애나는 몰락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 순간 달을 섬기는 루나리 일원들이 달의 성의인 다이애나를 보고 경탄하자 자신 또한 성의임을 자각한 다이애나가 달빛을 뿜어대며 감시자들과 함께 판테온에 물리쳤다. 비록 비에고가 유물을 가지고 떠난 뒤였지만 다이애나는 루나리를 지켜내기 위해 빛의 감시단에 합류하기로 했다. 감시단들이 필트오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곳의 주민들은 대문락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눈부시게 발전한 마법공학을 통해 검은 안개로부터 도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행인 그레이브즈 또한 같은 이유로 빌지워터에서 넘어왔다. 하지만 감시단의 유물 영향에서인지 보호장치가 갑자기 고장났고 검은 안개가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다. 안개를 피하는 도중 감시자들은 영혼이 담긴 유물을 발견했지만 옆에서 유물의 가치를 들은 그레이브즈가 이를 훔쳐 지하도시 자원으로 달아났다. 감시자들은 그를 쫓는 와중에 전투가 벌어졌고 그들의 전투는 화학물질이 가득한 자원에서 폭발로 이어졌다. 폭발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백스가 나타나 유물을 빼앗고 사라진다. 이대로 가다간 세상이 멸망하여 돈 벌 수단이 없어질 것이라며 걱정한 그레이브즈가 감시단에 합류했다. 이슈탈 기지에 도착한 감시자들은 각자 영역을 나눠 검은 안개의 흔적을 찾기로 했다. 소사 도중 랭가와 마주친 루시안과 신참은 자신이 최상의 포식자라 말하는 그를 설득했고 왕을 잡아먹기 위해 랭가는 감시자들과 함께 싸우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건 왕이 아닌 약탈자 스레시였다. 스레시는 루시안에게 부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대신 유물을 가져와 달라는 거래를 제안했고 세나가 걱정된 루시안은 그 거래에 응했다. 스레시는 유물을 가지고 떠났고 루시안은 부활의 권능을 지닌 유물 면제부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레이브즈의 안내에 따라 빌즈워터로 도착한 감시자들은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빌즈워터의 지도자 미스포춘에게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도자로서 빌즈워터를 이끌어가야 했기에 감시단 대신 비에고를 선택했다. 그녀는 감시단보다 몰락한 왕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녀에게 검을 찔러 몰락시킨 비에고는 유물을 가지고 빌즈워터를 떠났다. 몰락한 미스포춘에 의해 위기를 맞은 감시자들은 죽지 않은 살인마 파이크에게 도움을 받아 본부로 귀환할 수 있었다. 뜻하지 않게 같이 본부로 이동한 파이크의 살인 명단에는 비에고의 이름도 있었기에 감시자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 이후 슈리마에서 부활의 유물 면제부를 지닌 감시자 아크샨을 찾았으나 그에게는 세상의 안전보다 스승의 부활이 먼저였다. 하지만 스승 샤디아가 그의 곁으로 돌아오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다. 결국 스승이 걷던 길을 자신이 대신 가기로 결정한 아크샨은 감시단들과 함께 비에고에 맞서 싸우기로 했다. 몰락한 왕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모을 수 있는 영혼의 조각은 모두 모았으며 남은 것은 감시자들 뿐이었다. 그웬과 세나, 그녀들 몸속에 있는 이졸드의 영혼 조각이 울부짖는 것만 같았다. 감시자들은 최후의 결전을 위해 그림자 군도에 도착했다. 그곳에도 감시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릭. 무려 1000년 동안 언데드와 싸워온 감시자였다. 요릭은 자신이 지닌 생명의 정수와 영혼 조각을 품은 안개 마녀를 그들에게 주었다. 마지막 싸움을 위해 그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이로써 모든 영혼의 조각들이 한 곳에 모였고 루시안은 불안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아크샨에게 만약 세나가 잘못된다면 그녀를 살려달라고 부탁했고 아크샨은 그 부탁을 심드렁하게 받아들였다. 이후 아크샨의 모습이 사라졌다. 루시안은 자신이 다그쳐서 그가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가 없었다. 마침내 비에고와 마주친 감시자들, 그를 향해 유물 무기들의 빛이 내뿜어졌으나 비에고를 따르는 몰락한 자들에 의해 세나와 그웬 그리고 안개마녀가 붙잡히고 말았다. 백스의 그림자와 안개의 힘으로 포탈을 연 비에고는 그녀들을 포함한 모든 영혼의 조각들을 가지고 자신의 왕국 카마보르로 이동했다. 루시안이 따라가려 했지만 자신을 믿으라는 세나의 말에 그녀를 믿고 동료들 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신참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포탈에 뛰어들었다. 그곳에서는 이미 이졸데가 부활하고 있었고 그웬과 세나의 육신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부활한 이졸데가 기뻐하는 비에고를 보며 그를 비난했다. 이졸데는 자신의 운명에 다했음을 말해주었으나 비에고는 광기를 일으키며 그웬과 세나의 시체를 베어버리려 했다. 그 순간 아크샨의 유물 무기가 비에고를 향해 쏘아졌다. 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해진 비에고에게는 소용이 없었다. 아크샨은 당황했지만 이졸데의 외침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부활한 이졸데는 아크샨의 총에 의해 소멸당했다. 몰락한 왕은 슬퍼하며 사라진 이졸데의 영혼을 바라봤고 부활한 세나와 그웨는 생명의 정수와 안개의 힘으로 비에고를 그가 살아생전 이졸데와 함께했던 성에서 나오지 못하게 봉인했다. 몰락한 왕, 그에 걸맞는 최후였다. 모든 것을 지켜본 백스는 비에고에게 실망했다. 감시자들에게 자신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동료들이 있는 그림자 군도 포탈을 열어주었다. 그렇게 제외한 감시자들은 기뻐했으며
정신 지배에서 풀린 다른 이들까지 함께 있었다. 하지만 검은 안개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 안개 속에서 걸어나오는 남자 스레시가 그들을 향해 웃고 있었다. 감시자들은 모두 스레시를 공격했지만 비에고의 안개 속에서 영혼의 힘을 흡수한 스레시에겐 상대가 되지 않았다. 스레시는 자신이 풀어준 세나의 영혼을 대신할 자가 있다면 나머지는 보내주겠다 제안했고 루시안이 나섰으나 신참이 대신 희생하였다. 신참의 영혼이 랜턴으로 들어가기 직전 유물의 힘으로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본부로 귀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무사히 복귀한 감시자들은 신참의 희생에 고마워하며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갔다. 본부에는 세나와 루시안, 그웬과 신참만이 남아 스레시를 처단하기 위해 계획을 짜고 있었다. 그런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는 스레시. 언데드에서 인간이 된 그가 웃으며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천천히 즐기라고. 시간은 많으니까.